네, 안녕하세요. 김수호 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는 일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요 자료를 제가 똑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자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휘슬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교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휴문고 영어 시험의 특징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비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문고 영어 시험의 특징은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서술형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게 맞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왔던 듣기가 작년 기준으로 없어지고 수행평가로 대체가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어가 추가돼서 아이들이 보통 평균 400단어, 매 시험마다 약 400단어 정도를 암기를 하고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기를 대체하는 단어가 좀 추가된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범위의 변화인데 매년 부교재를 바꿀 때도 있고 안 바꿀 때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부교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해 부교재는 항상 어려웠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새로 개정이 됐었고 원래 2학년 때 쓰던 문법 교재가 내려오고 단어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모의고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표면적인 범위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5개의 어떤 책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좀 균형 잡기가 어려웠던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등급컷이 정말 어려웠을 때는 80점대까지 떨어지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90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 지문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듣기는 수행평가로 나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평균은 조금 늘어났어요. 대신에 표준 편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확실히 이제 중위권 부분이 좀 촘촘해진 거를 알 수 있고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2등급대가 굉장히 좀 치열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이고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합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졸업생들을 설문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휘문고 영어 시험의 특징은 문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문법이 이게 바꿔서 나오는데 이게 바꿔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감으로만 푸는 문법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들이 느끼기에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암기를 하고 갑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긴 한데 투투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in order to 부정사 아니면은 so that 구문 아니면은 뭐 so as to 부정사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고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외웠던 문장이랑 실제 나오는 문장이 외운 대로 쓰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게끔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고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 정도 변형은 아이들이 좀 대비를 합니다. 이번에 투투였으니까 소댓으로 바꿔서 공부해야 가야지. 문제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뜻은 똑같지만 아예 새로운 구문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해서 같은 의미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 휘문 영어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정말 피지컬 그 자리에서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맞출 수 없겠구나. 그래서 실제 기출된 문장인데 I was feeling like that. I was completely losing what it means to human이에요. 이 문장 자체로 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 라는 문장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냥 어떠한 감정 없이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의미만 똑같고 완전히 새로운 구문을 쓰게 합니다. 이런 게 매 시험 한 문장에서 3문장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는 친구들은 안정적으로 1등급 또는 100점이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을 버리는 친구들은 나머지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고 객관식을 어떻게든 맞춰서 1등급 끄트머리라도 잡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구문들을 보시면 요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술형에서 특히 어법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휘문고 영어는 문법에 있어서만큼은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좀 드리면요.
작년 기준으로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항상 그랬지만 모든 4번의 시험에서 앞부분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서 아이들이 이제 400단어만 되는데 이 단어량도 많지만 예문으로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에 빈칸 채우기로 돼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 학원의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당연히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친구들 대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출판사에 예문을 갖다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올라와요. 저도 그걸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어쨌든 변형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게끔 하고 보내주셔야 시간 관리 요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아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서술형으로 가시면 제가 느끼기에 이번 시험의 트렌드 중에 좀 특이했던 게 문법 교재가 생겼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세 용법, 투부정사 용법, 마치 좀 중학교스럽지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어법은 디테일하고 깊고 중학교 때보다 좀 꼼꼼하게 깊이를 요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비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문고 영어의 특징은요. 문장 변형이 나왔을 때도 견디는 어법과 서술형 실력을 키워야지만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자반을 사실 운영 중에 있었는데 4회차 수업 동안에는 정말 이 영상만 시켰어요. 계속 어법으로 소대 투투 바꾸고 투부정사 동명사 구분 바꾸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5주차부터는 기출문제를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릴 것이고 그 전에 나왔었던 기출들은 영장만 골라서 다시 한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남은 2월 동안에는 혹시 휘문고에서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그래도 다시 어법과 영작을 많이 키워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내신 기간 6주 만에 저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법에 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수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을 구성할 때 각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리뷰 테스트의 구성입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게 휘문고 영어는 암기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변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는 리뷰 테스트는 단어는 빈칸 채우기로 보고 어법은 항상 밑줄이 없는 고치기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리뷰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유도하는 거거든요. 남아서 공부하게끔. 그래서 남게 되면은 아이들이 재시험에서는 다시 암기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이원화해서 학교 시험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학교 시험 문제랑 유사한 리뷰만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의 포인트는 저는 효율인데요. 제가 이제 진도를 정말 빨리 빼는 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늦게 빼본 진도가 5주차입니다. 다만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주 동안 학교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그때 뭘 했냐면 기초문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편입생들을 기다리느라 진도를 안 나갈 확률이 높아서 초반에 2주 동안에는 교과서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문법에 집중을 좀 할 거고요. 3주차랑 4주차에는 정말 미친 듯이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학교 진도보다 빠르게 또는 비슷하게 진도를 다 빼준다고 해서 4주차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데드라인이에요. 이때 1차 진도를 거의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주차쯤에 모의고사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3월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를 발췌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추가해서 계속 시험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적어도 수업이 4주차쯤에 한 바퀴 진도가 끝나고 5주차, 6주차에는 반복, 마지막 직보 전에도 반복.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는 지문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효율적인 수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직보 때는 실무만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작에서 좀 나올 만한 문장만 골라서 다 제가 손수 변형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 자료 포인트가 되겠고요. 수업 영상은 아시다시피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다른 쌤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되게 그 방식이 동일할 건데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언제 들어왔고 몇 분 정도로 봤는지가 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도 1학기 때는요. 2학년이 아니라면 현장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와야 아이들이 숙제도 조금 타이트하게 검사를 받고요. 그리고 시험을 제가 시간 재고 보기 때문에 좀 긴장감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학년 때까지는 꼭 현장 강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지금 화요일인데요. 보통 이제 제가 원래 목표로 하는 건 4시 또는 5시 아이가 와서
공부를 좀 미리 하고 수업을 듣고 남아서 10시까지 그날 숙제를 좀 하고 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하루 와서 그날 숙제까지 일부분 하고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게 조금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강의를 너무너무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의 목표는 효과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능동 효율 효과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 자료가 보면요, 시중 자료를 좀 많이 쓰신 쌤도 있고 시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개잖아요. 모의고사, 부교재, 단어, 교과서. 근데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자료는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단어 리스트 있고요, 그리고 본문 수업하고요, 뒤에 연습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모든 시험 범위를 다 똑같은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정말 되게 체계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프린트로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주 책으로 받는 게 수업이랑 과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프린트를 줘서 혹시나 이 친구가 교과서는 좀 암기가 부족해, 그러면 교과서 암기자료 프린트 주고, 모의고사가 좀 부족해, 모의고사 프린트를 줘서 아이들이 밸런스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 휴문 아이들은 수학과 과학을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어에 대해서 뭔가 너무 양이 많은 것도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은 정말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책은 정말 얇게 나가요. 대신에 이것만 갖고는 암기는 좀 부족하거든요. 문제는 좋지만. 그래서 암기 자료는 프린트로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자, 자료에는 좀 더 잘 보이실 텐데 요새 좀 홈페이지가 많이 좋아져서 저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예약처럼 아이들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학원이랑도 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제가 이제 이 멘토링이라는 걸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우수한 조교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동안에는 정말 채점용으로만 썼거든요. 아니면 제가 만든 문제 검수용으로만. 근데 이 친구들이랑 학생들이랑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관리를 할 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라고 하는 부담임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뒤에 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휴문고가 되면은 아마 이 친구가 하거나 이 친구 후배한테 물려줄 건데요. 이 친구가 멘토링을 맡아서 이 아이가 카톡으로도 한 번 더 관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 숙제 안에 오면은 이번에는 수학이 좀 많아서 못 해왔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수학은 언제 해고 영어는 이때 해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가 있어서 어쨌든 졸업생 우선 배정해서 멘토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가장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다짐 한마디 하고 이 짧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문고 영어 어려운 거 알고, 근데 사실 첫 번 딱 시험 보고 나면은 마치 수시가 정해진 것처럼 좀 이렇게 허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학기 성적이 좀 안 나왔으니까 수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균형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 반이라는 말을 개설한 이유가 이번 테스트를 다음 주부터 보는데요. 이때 테스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가 내 수업을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수업에 왔을 때 아까처럼 변형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암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지만, 변형을 할 수 없는 친구라면 한 달 동안 이걸 채우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한번 보시고 이 친구의 예상 등급 보셔서 이 친구는 한 달 동안 영작 연습 많이 하고 와야겠다, 아니다 이 친구는 문제만 많이 풀고 오면 되겠다, 이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다짐은 제가 수능을 좀 잘 합니다. 수능은 다 맞기도 했고, 사실 원래 강사를 메가스터디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매년 고민을 합니다. 언제 고3으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로서 내신에서도 분명 수능적 포인트를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휴문이 아무리 어법 중심이지만 독해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능적인 부분, 이때는 수능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책임지고 커리큘럼으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요, 자료는 사실
이제 인원에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의를 더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휘문 프리미엄 반을 만들 때 아이들이 지금 설명회 자료도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이들이 좀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좋은 자료가 뭔지. 그래서 자료만큼은 정말 타 학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의 세 번째 다짐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이들이 어떤 목표가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래서 저는 영어만 해라라는 말도 잘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양날의 검일 수는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가는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내신을 잘 못 받고 5431 내신을 찍고 수시론 성대를 붙고 이제 우리 때는 안 가도 돼서 정시를 좀 더 잘 봐서 그냥 고대 정도만 갔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등급이 오르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진심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움직여서 동기부여 이걸 좀 잘 해줄 수 있는 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랑 혹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끝까지 수능까지 책임질 수 있는 강사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저희 실장님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